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은 없지만 마지막 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9년 6월 23일이었죠. 그때 이 황상민의 시사 CSI라는 꼭지로 시작을 한 지가 이미 4년 가까이 된 거죠. 4년 가까이. 4년 3개월 좀 안 된 건데. 그리고 제가 첫 출연한 게 작년 3월 15일에 나왔던 회였을 거예요. 여기 누구 때문이었어요? 맞은편에 계신 김용민 돼지께서 이제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오래 했나? 그 유탄을 맞아서 정말 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오늘 와주신 방청객, 정말 여기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일단 이제 21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철희 소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회사에 나온 둥이 기자, 안녕하세요. 김보혁 기자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대지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산 역사로 말하자면 내가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1년의 공백이 좀 컸군요. 내가 나오니까 와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두 번 받아서 제가 사실은 5회부터 나왔습니다. 5회. 황상민 교수님이 1회, 2회, 3회, 4회 나오고 4회가 아니라 3회였나? 3번이었을 거예요. 3번 하시고. 3번이고 한 번이 아마 좀 다른 포맷을 시도하려고. 아니야, 바로 나였어. 아니, 투 트랙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는 황상민의 CSI, 하나는 무슨 인터뷰 프로그램처럼 하려고 그때 이제 작가, 파업 중인 작가들 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5회 때 이제 김용민 돼지가. 아니, 그거는 그 프로그램이 달랐어요. 더 인터뷰인가 그랬어, 하여튼. 에이, 역사를 몰라. 내가 산 증인이라니까. 어쨌든. 자료화면 없나? 지금 자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시사 장학 퀴즈라는 전대미문의 또 코너로 이제 순 놓았죠. 그래서 MB 시대 사실 우리 뉴욕타임스의 어떤 그 존재의 이유이자 의미였던 분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우리 청계 이명박 선생.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에 키키? 우리 고양이잖아, 고양이. 우리 존재 의미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 퀴즈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2009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들한테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와대 안에서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다. 피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짱이라고 해야 되는데 쨍이라고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근데 그때 보기로 뭐가 나왔냐면은 1번 쨍, 2번 헉, 3번 쥐라고 했는데 그때 책임자 되시는 분이 쥐라니! 아니 쥐라는 말을 넣으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딴 걸로.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쥐를 쥐라고 할 수 없는. 쥐를 쥐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건 참 아주 비극적인 서슬 펄었던 시대였고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어준 총수가 1회 오프닝에서 난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 말 놓고 내보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됐었던 그런 어목했던 시절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 이 인간은 갔습니다. 갔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외신에 자주 등장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조만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여담을 한마디 또 하자면은 국민 TV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문 약칭으로 무엇을 할까 논의를 했다가 국민이니까 GM. 근데 GM TV가 있어요, 또 보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자 해서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GMB TV로 하고 있는데
GMB TV로 하려다가 누구를 연상한다는 그런 이유로 아이디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김보엽 기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작년 대선 이후로 좀 계속 쉬고 있었고요. 트위터에 내 안에 나를 가둔다라고 남기고. 그 무슨 멋있다. 영화 제목 같지 않아? 멘붕이 왔구나.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좀 이 참담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선거 결과가 참담하셨어요? 플러스 여러 가지 개인사까지 포함하여. 기자가 이렇게 또 정치적 지향점을 드러내시면 곤란하죠. 박근혜가 돼서 그 참담하다는 뜻으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아니야.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안철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려면 그 전에 참담해. 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급적 당분간은 이 마음속에서 차고 끌어 넘칠 때까지 말하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을 좀 참고 싶다. 그게 나를 가둔다는 의미였는데, 우리 당군 신화에 봐도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사람도 되고 그러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불러낸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100일 되는데.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종반이라고. 아무튼 뭐 그동안도 문자 주고받고 뭐 그랬어요. 무슨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했잖아. 이 공백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맞아요. 만약 김총수가 막 이 무렵 돌아와서 다시 저 MC석에 선다면은 아마 잘라? 못 봐주실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공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그래도 김어준 총수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방청객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청 사연은 김보엽 기자께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주시죠. 최아무개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투병 중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3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작년 8월 갑작스런 암 선고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고통을 겪으며 항암 치료를 받고 지난 2월에 수술을 하고 현재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아이고. 암 투병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때가 많지만 직장을 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 알지 못하던 것들을 오히려 많이 알게 되는 좋은 점도 있더군요. 그중에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도 있었고요. 처음 뉴욕타임즈를 아이폰으로 듣기 시작하다가 대체 둥이 기자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김혜영 기자님의 옷차림은 대체 어떤지 너무 궁금해 한겨레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덕에 우울한 기분과 항암 치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200회 특집에 꼭 방청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외출이 불가능해 포기했었는데 아직 투병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제게 힘을 주었던 뉴욕타임즈 종방 녹화는 꼭 보고 싶어 글을 남기고 갑니다. 어디 오셨어요? 어디? 아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그 어떻게 좀 차도가 있으세요? 예,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암은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정말. 뭔가 중화시켜야 되는데. 나무아미 탑. 마살라무 알라이쿠 뭐 이러면. 지금 제 방에 그 대한민국 3대 종교의 성물이 다 와 있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하나씩 다 가져다 주셔가지고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깨끗하게 나시고, 나중에 머리도 다 잘하시고, 헤드뱅잉을 한번 선보이실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또 보여드릴 수가 없네. 예. 아니요, 뭐 GMB TV에 저희가 한번 이 프로를 살려보겠습니다. GMB TV. 한겨레 TV도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김용민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소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쪽 그 다음이 김용민 씨겠죠? 이거는 이철희 시장님 제 마음이죠. 서아무개 씨 사연입니다. 서안무개 씨 해보세요.
수 안무 계셔요. 제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들어도 발음이 좀 그래요. 가급 이 볼펜 물고 좀 연습을 하세요. 아 진짜. 안 되는 사람 진짜 오죽하겠어요, 그죠? 뉴욕타임스가 종방이라뇨. 대선 이후 힐링을 위해 매일같이 뉴욕타임스 블로그를 드나들면서 방청 신청 공지만을 기다렸는데 종방이라뇨.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종방이란 단어를 본 후에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네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매일같이 신문을 보게 한 뉴욕타임스입니다. 친구들과 싸워가면서까지 뭐 됐지? 싸워? 정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게 해주었던 뉴욕타임스입니다. 저에겐 멘토와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종방이라뇨. 공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네요. 비록 시작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묻고 좋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왜 싸우셨어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네 할 것만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정치에 대한 예?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싸우다가 제가 이기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만나긴 하세요, 그 친구분들? 예. 어, 친한 친구들이어서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분들은? 일단 투표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투표는 하라고 해서 결국 투표까지는 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 찍은 건 아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뭐 이런 아쉬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종방을 예고를 하고 나니까 그랬더니 좀 고르는데 제작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이번 마지막 방송이지만 또 협찬사가 있죠. 김용민 돼지께서 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대모사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저는 오늘 팍팍하고 힘드실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타독거려야 된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이렇게 저 멘트가 무지하게 기네. 예. 4대강에서 멋진 연을 날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연 날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 행복 시대, 문화 용성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누구 멘트를 아마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적극적인 충동 구매로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고 다 쓰러져가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다 쓰러졌다는데. 예,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뤄냅시다. I am KIT, I am 카이트. 카이트. 나는 연이다. 예. 제작 지원 연. 네. I'm kite.com. 그래서 지난번에 저 방청 오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님하고 예. 직원 한 분하고 오늘도 와 계시. 네, 세 분 다 오셨나요 오늘? 한 분 빠지셨어. 한 분 노조위원장이 빠지셨네.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 어떻게 됐어요? 네? 임단협 어떻게 됐어요? 결렬됐어요? 버는 게 없어가지고. 무너져가는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 쓰러져가는 아니 근데 기업. 뭘 만드는 회사예요? 연을 만드는 회사라니까 이거. 예. 뒤에 보시죠. 뒤에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I'm kite.com 많이 들어가 주시고. 자, 두 번째 제가 하죠. 예. 이번 특강의 주제는 새로 고침 F5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는 6차례 강연을 다 들어도 괜찮으시고요. 마음에 가는 강연만 골라 들으셔도 됩니다. 예, 매회 수강료가 2만 원인데 6회 모두 수강할 경우 한겨레 20일 정기 독자는 84,000원, 일반 청중은 96,000원인데 요거 가지시면 96,000원 필요 없습니다. 너무 96,000원짜리 치고는 게 너무 허접하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요거 이따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싼 96,000원짜리 어마어마한 경품 누가 드리느냐? 어딜까요? 한겨레가 드립니다. 한겨레가 드려요. 예. 주체는 한겨레 21이고. 이 10회군요. 여러분들께 7회, 8회의 그 인터뷰 특강 진행자가 누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7회 같은 경우 저 뭐 명진행자라고 정말 호평이 자자했었죠. 그렇죠. 7회 8회 때 7회는 원래 오지혜 선생이 늘 쭉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지혜 선생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애는 김어준 총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김총수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섭외가 됐죠. 7회. 당시에 그 인터뷰 특강 주제가 뭐였냐면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거 내가 낸 거예요. 그래요? 그 네. 한겨레 21의 기자들이 매번 모여서 이번에 주제를 뭘로 할 거냐.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화, 자존심 네. 뭐 이런 걸로 할 때가 있었고 옛날 얘기 그만하시죠. 경품이 걸리거든 10만 원. 인터뷰 특강 8회 9회 7회 8회 사회를 봤습니다. 7회 처음 사회 보던 그날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네. 잊지 못합니다. 그때 아이는 안 돌보고 애 낳는데 옆에 없었는데 가서 이거 했다고 지금까지 평생 시달려. 바가지가 아주 그냥 레파토리 뭐 스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인터뷰 특강 얘기가 나오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번엔 노종면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아이가 4살이 됐습니다. 4살이 됐습니다. 우리 노종면 우리 YTN 노조위원장 이 형님이 이제 MC를 보시네요. 무지하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용민 돼지가 이제 한창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에 갑자기 출마를 했던 거죠, 사실. 근데 그야말로 김어준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제 사실은 또 여담을 좀 하자면은 뉴욕타임스 제가 굉장히 스케줄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아침 6시, 7시, 8시, 9시, 10시 고정방송 스케줄 마치고 그리고 한겨레 옵니다.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시사 장학 퀴즈를 그때부터 문제를 내가지고 오후 한 5시, 6시까지 따만한 노트북을 들고 가지고 혼자서 막 낑낑대고 영상 있어요. 편집하고 막 문제 내고 막 낑낑대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날 퀴즈 문제 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KBS로 가서 그날 마지막 방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야말로 그야말로 박리담의 정신으로 해가지고 월천 수입을 달성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르는 데가 한겨레밖에 없다. 가을 예편에 소식이 전혀 없다. 종편도 안 부른다. 심지어 이 쓰레기들이 다 나가는 종편에도 연락이 없어. 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은 위원장직은 사퇴했나요? 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얘기를 갖다가. 다음 포털 1위였어 김용민 탈당. 이 양반 진짜 이거 너무 속세하고 초연해. 그래. 좀 떨어져 있었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탈당을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한 번 베린 사람 안 써요. 진짜 말이야. 아니, 근데 윤태곤 전 기자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정치평론가로 정치평론가로 살겠어. 살겠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 공부 담당이 돼버렸어. 인간이 이렇게 뻥을 며칠 만에 친 게 어딨어 이게. 응? 정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그래서 그날 제가 실망이다. 이게 뭐냐 이랬더니 미안하다. 그 여기에는 정치 평론가로 앉았었던 정치 거예요. 분석가. 본인 정치 평론가는 너무 분석가. 많다. 분석 잘해 자기는. 폴리티컬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나는 정치 분석가로 살 거라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서 튀는 사람 치고 오래 못 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첫 코너는 추억의 시사장학 퀴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4회 김어준의 생각에서 김어준이 MB가 싫은 이유. I hate MB. 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에 리을 받침으로 써놨어요. 예. 싫은 제작진 수준 정말. 누가 만든지 알겠다. 싫은 이유를 해명했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 김종수가 안 한 말입니다. MB가 싫은 이유로. 1번, 촌스럽다. 2번, 만사를 돈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3번,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4번, 일주일에 한 번 라디오 대본 읽는 것을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4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누가 손 들었어? 전부 다. 아니다. 전부 다? 네. 정답입니다. 9만 원. 소명.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주간식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오늘? 정말. 주로 먹는 간식? 주로. 나 이거 누가 낸지 알아. 자, 누구예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의 코너를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4개 이상 말씀해 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4개 이상. 예. 자, 저분 마이크 잡고. 시사단두대 시사단두대. 예. 김용민의 시사돼지 좋습니다. 정봉주의 PSI 예. 지금 하는 거. 이건 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kite.com에서 드립니다. 잠깐 5, 4, 3. 시사장학 시사 정답입니다. 황상민의 CSI, 맞잖아요. 플러스, 3회 끝이었잖아요. 플러스 후, 그리고 시사장학 퀴즈, 정봉주의 PSI, 김용민의 시사돼지, 시사단두대, 고성국의 고성방가,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코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터뷰, 그거였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 써있듯이 CSI는 3번이었고 플러스를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회 때부터 시사장학 퀴즈를 시작했었죠. 시사장학 퀴즈를 한 100회 넘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그때 나오셨는데, 폴리티컬 시 1부에는 시사장학 퀴즈였고 2부에 이제 정봉주의 PSI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제작진이 프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냈었어요. 뭐 정봉주가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의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한 묶음으로 나오면은 정봉주 걸 더 많이 받는지 김용민 걸 더 많이 받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구분을 했어요. 김용민 것 따로 정봉주 것 따로. 어느 날 보니까 정봉주가 일찍 왔길래 봤더니 막 자기 거에 F5를 막 누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회수를 막 놀리는 아주 그런 유치한 짓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자, 3번 문제. 시사장학 퀴즈. 참여 시민 각 문제 정답자에게 4대강 사업을 기념해서 제가 3을 선물로 드린, 기억나시죠? 예. 자, 9회에서는 삽이 아니라 음식 재료를 선물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1번 보쌈, 더 보쌈에서 협찬을 해주셨던 거고, 2번 삼계탕, 3번 이렇게 팩으로 들었던 삼계탕. 아이쿠베에서 제공한 케이크, 5번 피자, 4번 피자, 라피자. 5번 떡볶이. 보쌈 틀렸습니다. 예, 피자 틀렸습니다. 떡볶이 정답. 뭐 선물은 뭐예요? 아임카이트. 아임카이트 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연 받으시고, 예. 아임카이트.com에서 드리는 연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괜찮아요. GMB TV에서 이 코너를 계승하겠습니다. GMB TV. 그래서 이철희 소장님 포함해가지고 우리 김혜영 기자, 잘 되면 또 좋겠네요. 김보엽 기자 다 한결에 퇴사시키고 국문정치연구소 문 닫게 하고 해가지고 다 보쌈을 해가지고 저희가 GMB TV에서 이렇게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값 비싸요. 예? 몸값 비싸다.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제가 참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게 김어준 총수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사실 그 통찰력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조합해서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반박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기자 관점에서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김보엽 기자 그런 적 없으셨어요? 많죠. 그렇죠. 저는 너무 나갈 때 이걸 좀 잡아당겨서 조금 끌어다 놓는 걸 제 목표로 삼았었죠.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 인간하고 방송을 얼마나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딱 자기가 설정해 놓고 이게 참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 양반은. 그게 문제야, 그 양반은. 둘이 싸웠어요? 응? 많이 싸웠지. 딱 이 어떤 그 전제를 딱 달아두고 자기가 설정한 전제. 물론 그 양반이 저건 있어요.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디테일하고 충실해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긴 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기자들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 행간도 알고, 그 이 뉴스의 배우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섞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고, 내 얘기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은 내 얘기가 맞다. 해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계속 판을 돌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막 뭘 써? 보면 낙서야, 낙서. 예. 체험하셨지? 그래. 예. 근데 이제 또 그 맛에 이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김어준 총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저나 뭐 여기 김보엽 기자나 이 자리에 앉든 저 자리에 앉든 이 자리에 앉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저희들 또 기자 된 신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기가 참 되게 좀 제한적인 거죠. 고생했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뭐 출장 가고, 출장? 아무튼 뭐 어디 가고, 외국에 나가고 공연 가면 갔다 또 왔죠. 이제 예. 또 땜빵 해야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를 끝내는 날인데 너무 비난적으로 없다고 너무 아니, 조지는 거 사실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명도 있고 암도 있는 거야. 나 같은 인생부터 보더라도 막 일요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간에는 부디 하세요 사건으로 가가지고 피고석에 서서 모욕할 일도 없었어요. 막 이러고 있고. 인생은 다 명도 있고 암도 있는 거야, 이게. 계속 암만 얘기했지. 예. 근데 이철희 소장님도 무지하게 김총수로부터 이랬을 것 같아. 맞죠? 물론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약간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날 되게 겁을 많이 주더만. 그날 다투고 논쟁을 한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되게 사소한 거 싸우지. 어떠셨어요? 기를 많이 주거든요. 오자마자 이렇게 딱 앉혀놓고, 뭐 한 번 마흔에 쫓겨난 놈도 있고, 뭐 저거 뭐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 약구를 막 주기더만. 아니야, 우리 김원준 총수가 그런 고집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제 많은 분들은 김어준 총수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지를 궁금해 하시죠. 왜 이 자리에 함께 못했는지. 그건 알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못 오는 거 정도는. 근데 왜 안 왔을까 궁금해 할 텐데.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도망갔다, 망명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나가신 거고. 저는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좀 길어지는 거 봐서는 아마 좀 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간 돌아와봐야 가시밭길이다라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죠? 돌아오면 가시밭길이야. 건강은 하대요? 건강하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죠. 외국 공연 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 양반은 잘 맞아. 입이 안 맞아서 막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제가 사실은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파리든 런던이든, 도쿄든, LA든, 시카고든, 먹는 음식은 똑같아요. 스테이크. 처먹는 게 다 고기야. 고기, 감자, 콜라. 예. 죽겠습니다. 예. 귀 간지럽겠다. 네. 그 식성이 다양한 것 같지만 약간 먹는 건 똑같습니다. 요즘 건강하다. 건강하겠네, 그러면. 건강하시죠? 예. 또 기본적으로 또 그 담배값 많이 양반은 들겠다. 헤비 스모커인 건 다 아시죠? 비싸잖아. 예. 이제 작년 요맘때쯤 저희가 그 국립암센터에서 공정 작가의 건강검진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밖으로 비계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육? 근육이 체지방이 한 20%도 안 돼요. 아주
그게 다 내신이 근육이에요, 있는. 맞아. 그렇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김총수. 저 사람은 종합병원일 것이다. 아마 큰 병이 뭔가 발견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의사의 말은 평생 고기를 안 먹은 것 같아. 그리고 폐가 너무너무 깨끗하다. 담배도 피우는데도 다 무지하게 피는데.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예. 건강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목소리로 좀 육성 메시지라도 하나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뭐 꺼릴 정도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김용민 돼지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많겠지만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정봉주 얘기나 좀 합시다. 정봉주. 정봉주는 나름 여기서 한 획을 그었어. 사실 김용민 돼지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저 뉴욕타임스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시작을 나는 하신 인정해. 분이잖아요. 하지만 정봉주는 인정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 낙곰수 덕기라고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본인은 원래 뜨게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회를 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나와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최근에 안철수 교수 관련해서 또 얘기한 게 구설수에 좀 올랐던 모양이돼요. 어제 그저께인가 강연이었죠. 근데 참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봉주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라고. 아니 근데 스스로 그때 그 기독교 방송인가요? CBS 인터뷰 오래 하면서 난 거기서 굉장히 수련을 많이 했고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뻥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뻥입니다. 아니 기독교 방송 나가서 어떻게 뻥을 칠 수가 있어 사람이.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언어 유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모든 게 정리되네. 네, 그렇습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예, 믿지 마세요. 김용민이가 막말해서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정봉주가 그런 막말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야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대해. 그럼, 저에 대해서 가혹하게 막 이렇게 추궁하셨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 인품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가 그런 막말을 안 할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놀랐잖아요. 정봉주는 놀라면 안 돼.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학 기자는 김원준의 뉴욕타임스 출연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오겠죠. 뭐 하려고? 아니 뭐 그래도 간만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이게. 신문 제목이라도 한번 쭉 읽어봤죠. 하셔 그럼. 도서관에서. 5분 동안 5분 스피치로. 질문이 뭐였죠?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출연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무지하게 재미없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어느 때부터인가 한겨레 기자들 하나둘씩 부르더라고. 이 코너에서. 근데 이제 김보엽 선배가 제일 먼저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오다가 저도 비슷해요. 영민 씨 곡이 나가고 나서 한 번인가 아니 그전에 나왔어. 내 기억나. 그전에 기자로 나온 사람 중에 최초는 송채경화 기자하고 김민경 기자. 맞다. 처음 입사했을 퀴즈. 때. 그래서 이제 한겨레 기자들에게 그랬었죠. 한겨레 관련한 퀴즈를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한겨레가 창간된 1988년 5월 15일자 일요일자였는데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일면에 실린 광고주는 누구였을까요? 1번 삼성, 2번 우성건설. 아무도 못 맞추더만 보니까. 이렇게 애사심이 없는. 1층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2층에. 벽에 붙어 있는데. 현대인가? 아예 우성건설이었어. 우성건설. 포스코 아닌가? 우성건설이야. 포스코는 백면이었나 보요. 그리고 당시 창간 후에 없었던 코너는 무엇이었나? 1번 TV 프로그램란, 2번 사설 뭐 이런 거. 예. 정답은 TV 프로그램란이었죠. 예. 아무튼 제가 아무튼 중간에 한 번은 나왔을 거고 네. 나왔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김어준 총수가 간을 보잖아요. 얘가 좀 하나 막 이러면서 돌리면서 간을 보는데 곧잘 한다. 이게 제작진의 판단이었고 계속 나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좀 튕겼죠. 사실 라디오는 계속 했었거든요. 공중파도. 그렇죠. 이제 우리 김 선배가 그 MBC 라디오 네. 7시, 6시 프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라디오 연습을 한 건 우리 같이 했던 거 있잖아요. 아, 김 선배하고 했었나, 내가? 했었지. 그때 PD였고 내가 모보스로 매일 출연을 했어. 저 이제 라디오 21이라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예. 그랬는데. 가끔 음주 방송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디오만 하면 나는 좋겠는데 그래서 한겨레가 뭐 라디오를 하든 인터넷 라디오를 하든 팟캐스트를 하든 그거 하면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다가 용민 씨 출마를 하고 나서 한 사람 긴급 투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야, 그때 이게 한두 명의 일자리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 불려 나와서 이제 계속 했던 거죠. 네. 김어준 총수가 좀 이렇게 궁합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김총수랑은 잘 맞아요. 잘 맞는데. 네. 어떤 면이 김총수랑은 잘 맞으세요? 일단 비슷한 연배고 그리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식견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건 부정할 거예요, 아마. 누가 손해요? 그래도 우리 부정당하는 게 난 좋아. 김 선배가 그 취재원 다루듯이 김총수를 대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가장 자존심 대결이 심했던 출연자는 바로 고성국 박사였어요. 고성국 박사하고 아주 그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 긴장감을 갖고 내가 한번 쇼적인 요소를 한번 가미를 해보자 해가지고 도입한 게 바로 닭 배틀, 통닭 걸기 이거 했었죠.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아주 팽팽했었던 것 같은데 고 박사님이 이 보수 노선으로 가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김총수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총수가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게 언제였냐면은 2008년 2월에 MB가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취임사인가? 선서. 선서 말고 취임사. 취임사. 취임사를 할 때 종이에 그 튀었던 이 침이 마르기도 전에 SBS 라디오 진행해서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 바로.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당황하는 모습을 나한테 처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차피 이 풍찬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별도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도 제가 대한방송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기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못했죠. 못하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총수가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한겨레에서 지금 TV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코너가 하나 있을 테니까 나올 생각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이 뉴욕타임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일종의 대한방송을 이제 그런 식으로 꾸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 한겨레 TV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 이후에 사실 뭐 나는 꼼수다를 필두로 해서 팟캐스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쉬워지고 또 그런 분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철우 소장님도 본인의 프로그램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팟캐스트? 네. 아니,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도. 그런 점에서는 나한테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안 샀나? 한 번도 안 샀지. 어떠세요? 지금 미디어에서 일종의 대한방송을 하고 계신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아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GMB TV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얘기 좀 해보세요. 재미는 있으세요? 뭐 팟캐스트 해보니까. 재밌죠. 예. 그냥 재밌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 이쑤시개. 예. 그거 이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면 내가 말수를 줄여서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말수가 별로 없으면 또 끌고 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김총수가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경험이 말 있으니까. 길면 팍팍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의외가 아니구나. 김총수가 나한테 하듯이 출연자들한테 쫑콜을 많이 주거든요. 많이 하죠. 까칠하게 얘기하거든요. 쫑크의 표준어는 뭐죠? 몰라. 쫑크. 그 표준어가 뭐? 구박. 근데 이게 저는 방송이 뭐 오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팟캐스트에 뭐 100분 토론, 그다음에 뭐 종편의 이제 평론 다 이게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이걸 이제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은 또 예능에서 시사를 다루는 것도 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여기 맞추고 있다가 공중파 가면 또 이게 이상하고. 배부른 고민. 그럴 때도 있었잖아.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 GMB가 출범하면은 김용민들 지금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프로그램 맡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제작 쪽으로? 나는 이제 원래는 이게 뭐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도 할 게 없어서 전면에 나섰지. 이제 경영을 해요. 경영? 넌 경영 아니에요. 경영자 아니에요, 난. 어머. 그거 잘 못하고. 제작. 아니, 뭐, 뭐, 브리핑 할 수 있으면 브리핑하고, 뭐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제작을 하고. 근데 제작은 잘할 좀 것 전에 같은데. 같은 이제 질문인데 이 대한방송, 이 매체 이게 네.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요새 사실 너무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하고 그 컨텐츠는 좀 구별 지어야 한다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가 안 나오면은 다 플랫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건데? 인터넷으로 나가, 케이블로 나가, 뭐 위성으로 나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나오면은 무엇으로 어디로 나가도 사람들은 그 컨텐츠에 주목을 하지 플랫폼은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뉴욕타임스가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뉴욕타임스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로 보는 분도 있고, 한겨레 서버로 보는 분도 있고, 팟캐스트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컨텐츠지, 어디로 나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걸 연결하면 TV로 보고 그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그 LG U+라고 IPTV를 사무실에 달아놓고 보는데, 뉴스타파를 딱 입력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TV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화질이 유튜브로 보는 거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무슨 내용으로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끔씩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를요? 저를요. 팬을? 예. 김보엽 기자를 알아보는. 그래서 근데 잠수탄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에 나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여기에밖에 나온 적 없는데 텔레비전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몇 번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보는 분이? 참 자주 있어요. 최근에는 진짜 실망스럽게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김혜영 기자시죠? 누가 기분 나쁜 거야? 제가 기분 나쁜데요? 그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으려면 출마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이런 얘기 있을 때 너무 식사 중에 들으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 한번 침을 이렇게 딱 뱉고 있는데 뱉으려고 때 이제 이 천천히 나오는 여러 가지 한다. 천천히 나오는 침이었어. 천천히 나오는데 갑자기 김용민 씨가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랬던 기억이. 심지어는 잠수 타던 중에 이 영덕에서 얘기를 얼마나 지금 기다렸을까? 영덕에서 대게를 먹고 7번 국도를 타고 쭉 강릉까지 올라가서 경포대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두 분이 딱 와서 기자님 아니세요? 그 말투가 좀 바빠야 될 텐데 뭐.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사실 아이디어를 낸 게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경주 선배, 우리 담당 팀장한테 한겨레 기자를 부릅시다. 아니 한겨레 TV에서 한겨레 기자들 띄워줘야지 어디서 띄워주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사실은 한겨레 기자들이 매주 그 주간에 특종을 낸 기자들이 이제 나오시게 됐던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간 참 저는 참 한겨레가 훌륭한 직장이다라는 걸 어디서 하냐면은 신문지에서 읽진 않습니다. 물론 신문도 훌륭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회사의 어떤 내면과 또 인간에 대한 예의를 확인하려면요. 입구에 그 경비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되느냐. 자주 얼굴이 바뀐다? 그러면 이 회사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다. 그 경비 보는 분이 뭐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오래 있고 계속 다니는 회사면은 그 회사는 희망이 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다. 뭐 여기 나온 기자들이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아니. 그거는 신문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한겨레가 뭐 신뢰도 높은 거야. 한겨레 신뢰도는 신문 분야에서 항상 1등인 거는 뭐 부동의 뭐 1등이란 건 다 아시는 건데. 예. 근데 이거 좀 하래. 한겨레는 정말 경비원들이 잘 안 바뀝니다. 이건 정말 이 회사가 얼마만큼 좋은 회사인지를. 아니 근데 그분들이 심생이 유난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2009년부터 매주 출입을 했는데 그만. 바뀌질 않아. 이 주에 가장 화제가 되는 정치 이슈가 뭡니까? 철수. 한때 취재했던. 어떻게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하세요? 아니 취재했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요즘 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요즘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게 참. 근데 출마 잘한 것 같아? 노원병.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철희 소장님은 괜찮다. 난 잘했다 그랬지. 아니 근데 그 다른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일러. 근데 이제 둘 다 잘했다는 게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잘못했다라고 보는 부분은 뭡니까? 노원병입니까? 아니면 시기입니까? 저는 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해요. 시기의 문제다. 예. 근데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음. 그런 점에서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빨라. 뭔 소리야? 멋진지 알아들었어. 이제. 알았죠. 안철수 전 교수가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출마의 변을 얘기하면서 가시밭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노원병이 문제다. 아니.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건데 왜 그게 가시밭길이죠? 그럼 뭐 탄탄대로 가겠다 그래? 그건 수사잖아. 그걸 뭐 시비를 걸어. 아무 의미 없는 수사다.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그럼 정치인의 말이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의 말이 아무 아니, 의미가 출마하는 없어요? 사람이 좀 어렵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지 그러면 네. 쉬운 길인데 제가 아, 휙 가겠습니다. 그래? 그 양반의 말의 무게는 달리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액면 그대로 그 뒤에 깔고 뭐 복선을 깔고 뭐 계산이 복잡하게 깔려 있고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지난 대선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정치적 수사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전제가 달라지죠. 아니 나는 뭐 복잡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부터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니까 사실 편하게 정치한 거거든. 뭐 이렇게 뭐 지금 대선 후보 된 사람들 그렇기 대선 때문에 지금 후보를 지역 정치에 대선- 뭐 맨몸으로 나서는 건 굉장히 힘든 길이다. 힘들죠. 지금까지 봤던 1년 동안의 정치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거죠. 저는 근데 그 길은 안 거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정치를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82일 동안이나 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머쓱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안철수 교수 건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좀 발언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노원에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노원 갑 예, 노원 갑. 예. 상계동의 두 개 동네가 이제 노원병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그런 동네기도 합니다. 야권의 어떤 지지세가 아주 뚜렷한 곳이었고, 뭐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야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거의 한 5% 이상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날 정도로 거기는 상당히 좀 야권의 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적도 실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편한 곳을 편한 곳을 갔으면서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너무 오바 아니냐? 저는
시기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안철수 교수가 얘기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아니 제가 조금 그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자꾸 땜빵을 하자면 안철수 교수는 지금 나와야 됩니다. 나올 시기예요.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건 좀 이르다는 지적도 타당하고요. 근데 어쨌든 조기 등판을 해야 된다는 데는 뭐 제 생각은 같습니다. 왜냐? 야권의 이런 이른바 힘 있는 주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19일에 그 참담한 패배, 김보엽이란 거물 기자를 퇴장케 했던 이런 어처구니없고 엄청난 사건이 왜 발발했느냐. 지난 5년의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뭐 그냥 박근혜가 나타나면 막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코멘트를 달라고. 여기서부터 저는 박근혜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주자가 있다. 정말 유력한 주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부터 저는 뭐 이른바 정권 교체의 희망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회창 전 총재는 그러다가 안 됐잖아요. 그거야 그 사람 문제죠.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들어도.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회창 형님에게는 좀 결함이 있었다. 엘리트 정치. 이 엘리트는 도저히 또 재벌 회장과 그 가문에서는 대통령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뿌리 깊다. 누가? 이회창. 은퇴는 했지만 지난달인가 그 물로 정대철 전 고문, 이부영 뭐 전 이런 분들이 이제 밥 사준다 해서 한번 갔거든요. 밥을 잘 먹고 안철수 얘기가 나왔어요. 이부영 의장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 친구는 미국 가서 뭐하고 자빠졌냐 이런 거야. 그 오랫동안 날씨 좋은데 가서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거요. 전반적으로 그 두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직설적으로 나무르셨어요. 비노 성향이신 거죠? 그렇지, 지금 이제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저는 82일 동안에는 그게 그러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일날 뭐 나간 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죠.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죠. 근데 나는 뭐 굳이 그게 뭐 도망갔다 보수가 욕하듯이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았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만약에 지금의 결과였다면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뭐 또 폼을 잡아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갔으면 더 멋있었겠죠. 표창원 교수가 했듯이 이 낙담해 있는 시민들을 끌어안는 힐링 퍼포먼스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욕 먹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자기 당선한다고 욕먹었을까요? 당일에 출국한 거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자기 공간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모양 갖추고 이런 거는 뭐 조금씩 이렇게 자기 감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한 80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것이 난 굉장히 좀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결단해서 불쑥 나오겠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게 달라져요? 본인이 왜 좀 이게 자꾸 재고 항상 이렇게 막판에 막 등장하려고 그러고 멋있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꽃가마 타려고 하는 이런 거는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연으로 읽었고 안철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를 해결사로 지금 바라보면 안 된다. 안철수는 2017년에 대선 후보를 전제하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5년 동안 매일매일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나와서 지금 시작한 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노원 간 거에 대해서 비판도 일부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걸 오래 끄는 거는 별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비판했다.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안철수 전 교수가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또 저는 좋은 사인으로 읽어요. 근데 목소리가 참 이제 자기 목소리 내야 된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된다. 계속 중간으로 아니 이제 갈 어느 건가요? 한쪽이 양보하라. 그리고 1년 뒤에 뭐 잘못됐으면 뭐 그때 가서 재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는 야당이 양보하는 얘기지.
읽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 선문답이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는 그렇게 그래. 읽었어요. 그걸 그냥 난 해석의 당연하게 읽었어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 화법 있잖아요. 안철수 전 교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당 사람들은 여당 보고 양보하라는 얘기다. 여당 사람들은 야당 보고 양보하라는 얘기 좀뭐 아니 근데 해석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막 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 보고 양보하라 그랬거든요. 대놓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셨어요.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에 난 대놓고 야당이 양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야당이 주장이 잘못돼서 양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크게 보고 그러니까 작은 전투만 보지 말고 큰 전쟁의 관점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번 건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 김병관 건은 그러니까 그런 걸 털어버리고 김병관 쪽에 집중했으면 나는 더 많은 성과를 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발목이 잡혔다니까 민주당이 이제 발목 잡혀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넙이 돼버렸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넙. 아유. 이제 그 어떻게 신당 창당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뭐 그러니까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무소속일 거 아닙니까?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일 경우에 무소속 정치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 또는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을 모아서 신당을 만들 그런 힘이 이번 노원병에서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 그 힘이 축적될 거라고 보시는지. 정당을 만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는 국민적 에너지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정당으로 네.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 달랑 2명 아니에요, 그죠? 달랑 2명이에요. 민주당을 깨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 문국현 대표도 3명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대선이나 총선이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2석 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사실. 게다가 또 문국현 대표는 결국은 이회창 그러니까 대표랑 그렇게 되면 손잡았어요. 독자 정당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깨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또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이 창자연합. 창자연합.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했었죠, 그때. 몇 석이나 되나요? 10월 달에? 제법 두 자릿수라는 것 같은데. 두 자릿수. 네, 그러면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기려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뭐 이런 또 그림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10월 재보궐부터 이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2016년 4월 총선, 12월 2017년 12월 대선까지 쭉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기간 동안 그러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에 결판이 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열린우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제압했듯이 2004년 총선에서 그렇게 결판 날 거냐? 그렇게 결판 나면 좋죠. 둘 중 하나 이겨버리는 그만이니까. 근데 안 나고 비등비등하게 가면 결국 막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후보 단일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머릿속에 민주당을 개혁해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얘기는 상당수 인적 청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까지 해서 나는 같이 가는 그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들이 5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 돼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비주류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그 비노지 비노. 김한길 비노보다는 조금 이제 뭐 범위가 넓겠지 비주류라 그러면. 어쨌든 그리고 민주당에서 청산을 해야 되면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안철수 교수가? 그건 모르지. 그건 취재 분석이네. 아 이거 뭐 뻔하지 뭐 그 비주류 비노가 아니, 아니라 비친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친노. 청산의 대상을 친노냐 비노냐 이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지. 근데 거의 그런 프레임 그렇게 아닌가요 하면 지금? 아, 구조는 지금 근데 현재 잠깐만요. 현실적 구조는 이게 김보엽 기자는 지금 사실 저 현안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시민 쓰셨죠. K죠, 시민. 지금 시민 K죠. 시민 K 입장에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뭐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좀 답답하세요? 그 시민한테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죠. 인상 비평을 해야지. 인상비평을 하죠. 아는 것도 하나. 박근혜 대통령 잘하는 것 같으세요? 무섭습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아주 조금일 거고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무서움, 공포 정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교수는 성공할까? 충분히 희망을 주시나요? 저한테요? 왜 이래 오늘? 왜 저한테 희망을 주겠어요? 시민 K한테. 시민 K는 희망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지한다 하면 그 사람을 대선 주자로 지지한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안철수는 지금의 효용이 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정치에 효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럼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안철수 지금 효용이 있다. 안철수 나와야 된다. 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마치 안철수를 좋아하고 안철수를 지지하고 2017년에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려는 그렇지. 정치평론가로 그렇지. 보는 그렇게 이해되는 게 난 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야권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변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카드는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다른 동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민주당이나 야당 하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더라도 충격을 줘야 변화의 동력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 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어디든 출마하는 게 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이제 이게 딱지가 붙어요. 이제 이렇게 레이블이 딱 붙어요. 아, 쟤는 친한, 좀 들어가면 이제 안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빠까지 붙여. 이러면 이제 말하기가 싫은 거야, 어디 가면. 뭔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 이게 나는 그렇게 해서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서로의 얘기. 그렇지. 근데 나는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만회하려고 일부러 얘기하기도 하지만 왜냐면 오해받기 싫으니까 저는 문재인 같은 정치인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활용하고 그 자산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저 자산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안철수 전 후보가 부산 안 간 게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부산 가서 문재인의 안철수 구도가 만들고 그 부산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나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2010년 총선에서 만약에 둘이 싸운다. 헤게모니 싸움한다? 볼만하겠지.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각한 사태가 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는 왜 어려운 선택 안 했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전체 역량 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저 선택은 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영도 선거는 문재인 의원이 붙어야 돼요. 그 후보를 방기해버리면 안 돼요. 지더라도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지더라도 그 사람은 문재인 브랜드로 싸워야 됩니다. 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노원병의 특수성, 노회찬 의원의 부당한 의원직 박탈, 난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진 않지만 이 사법부의 횡포, 삼성 권력의 어떤 실존하는 막강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명한 코멘트는 좀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지 않는다면 노회찬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코멘트도 없다면은 그거 해야죠. 그리고 지금 하면 안철수가 약삭해 보이잖아. 예. 어쨌든 언제든 안철수가 당선되는 거냐, 정치에 재개하는 거냐 이런 걸로 논점이 몰아가고 있는 형국은 우리 정치가 참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철수 전 교수가 또 삼성 동물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노 전 의원이랑 같은 공통분모도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를 아니 그 사람 우리 뱉은 얘기는 책임지겠죠. 이 국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또 그런 얘기 또 잘못 꺼내면 또 이제 뭐 저거 또 이제 또 해석이 돼.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발언할 기회가 많아서. 나 어디 가서 그런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 어떻게 이거 없어져서. 뭐? 글쎄 말이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새 프로를 하나 만들려고. 네, 주제를 지금 정해준 건 이제 안철수 전 후보 얘기고, 그 다음에 주제를 또 정해준 거는 정치란? 아우, 죽겠네. 이 주제에 맞춰서 그러면 각각 한마디씩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죠. 먼저 소장님부터 하시죠. 저는 이거 정치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가 곧 정치의 문제거든요. 정치가 잘 안 풀리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 잘 안 풀리면 삶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원칙을 적용하기엔 조금 난감한 구석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집권하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때나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나 별로 정책 기조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의 야권이 져야 될 일종의 원죄예요. 저는 굉장히 큰 원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권이 어떤 세력이 집권하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져 버리면 그 정권의 혜택을 본 사람은 그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죠. 손해 본 사람은 그 정권을 안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거든요. 정치는 편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과 서민, 사회경제적 소수,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동원할 거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잡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갑니다. 그 물질적 혜택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혜택 이런 것까지 갑니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표를 주거든요. 실제로 찍으러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당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가라 그러면 전 세계 유권자 그런 유권자 없으니까 정당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추상적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대표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대변해주고 싶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선호, 기대를 어떻게 정책으로 대변해줄 거냐, 정책으로 만들어내줄 거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해와 삶의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매일매일 상임위에서 싸우고 본회의에서 싸우고 붙어주느냐, 이게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면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개혁혁신위원회 토론회 가서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당원 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 당원 하겠냐고 손들어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잖아요. 18만 명 정도 되고 월 1,000원씩,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18만 명 되고 권리 당원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돈 내는 사람들이 18만 명인 것 같고 월 1,000원씩, 그리고 무슨 월 1,000?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 월 1,000. 예.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나 투표 이런 거, 이게 항상 대통령 후보 뽑을 때, 자기랑 대통령 후보 뽑았을 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2만 왔어요, 2만. 제가 마무리하면 이제 정치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치의 질은 결국 정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좋은 정당 안에 좋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빨리 정당 안에서 그 안에서 커가는 과정들을 다시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당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저는 상당 기간 좀 집중을 해서 좋은 정당 만들어내면 총선 대선은 해볼 만한 그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박근혜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요? 좋은 정당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니 그쪽 입장에서 좋은 정당이지. 새누리당에서 1등 먹었습니다. 아니 자력으로. 보수 입장에서는 좋은 정당이죠. 자력으로. 네. 발끈하는데 시민 K가 발끈해버렸어. 새누리당이 좋은 정당이 정체성 늘어났어. 아니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다가 우리 이러다가 몇 번 듣겠잖아. 내가 그때마다 다 잘라냈어요. 지적질했잖아요. 김보혁 기자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정치학 박사시죠? 아직 전 박사입니다. 전 박사? 예비 논문 쓰고 있어요. 내가 정치학 박사 후보자도 캔디데이시라고 그래요. 후보자예요. 말하려고 쓰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덧붙일 건 사실 별로 없고요. 그 쓰는 걸 내가 컨닝해서 얘기한 건 아니죠? 서로 동시에 받아 적은 건 아니에요. 저하고 정치를 보는 견해가 아주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고. 새누리당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정당인 게 그쪽은 굉장히 강한 이익동맹, 여러 가지의 것들이 겹쳐져서 이쪽이 집권해야 현재 내 삶의 기반이 점점 더 나아진다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당의 당원이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마무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게 사실 학문적인 배경이 없이 정치 분야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 뭐지 하면 민주주의나 정당이나 국가 공동체나 여기에서 아주 정답으로 보이는 건 딱 없거든요. 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이 있는 거고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데에서 그나마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인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가 무엇이고 정당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이고 이런 걸 좀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가 아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런 점에서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치가 어려운 거다. 혹은 정치는 더러운 거다. 너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래? 마치 정치와 거리를 둬야 쿨하고 그런 것쯤은 아유 그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 투표해? 이렇게 해야 약간 뭐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먹고 사는 문제고 누가 무엇을 장악하느냐, 뺏느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강의식이 아니라 좀 재밌게 해서 저는 당의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안에는 영양가 있고 근데 쓰니까 이 설탕을 좀 발라놓아서 맛있게 먹고 건강에 좋아지는 그런 프로가 되는데 저는 목표를 뒀었고 저도 그런데 조금은 기여를 한 것 같고 우리 프로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프로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 회사 프로. 우리 회사 프로? 그것도 또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든 그런데 참여하게 돼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김영민 대신님. 예. 누구나 그러더라고. 인문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정치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또 아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건데 불량 정치, 함량 미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합당한 답을 내주지도 않을 때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의 위기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 정당보다는 한겨레 같은 이런 언론사에서 참 많은 희망을 얻는 게 경비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임직원들이 이직이 적은 직장. 그래서 한겨레가 무슨 내부에서 막 요구가 있을 때 그걸 다 수용해주고 막 어마어마한 복지가 있는 회사인 것 같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만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만큼은 아주 훌륭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사회도 그러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기도 참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혹시 국고가 좀 딸리나? 뭐요? 국고가 비었나? 국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올 여름에 좀 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잡아보려고. 공무원한테 협조 안 하면 벌금 낼 수 있어요. 10만 원이요. 공무원들이 뭘 요구를 했는데 복지하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망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 시민들이 매맞고 막 법정에 서고 밥줄 끊기고 이럴 때 민주당은 뭐 했어 도대체? 권력의 횡포로부터 하여튼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았잖아요. 시민들이 다. 아주 그래서 제대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야당의 부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제작진에 보내온 편지 사연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우리만 시험 거주하시는 보고 당신은 얘기 안 하는 거야? 정아무개 교포님이신데요. 아, 그런가? 먼 이국 땅에서 한겨레 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지난번 저에게 어디서 준 의미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에 산 지 14년, 한국은 저의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동시에 애잔한 아픔을 주는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길 30여 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에 귀와 눈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슴 한구석을 뜨거운 그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늘 비워두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겨레 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라는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양방향 소통의 느낌조차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닫고 살았던 저의 귀와 눈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열리게 되었던 거지요. 나 하나는 비록 작고 미미하지만 내가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 우리의 조국을 이룬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과 머리를 뜨겁게 했던 그 푸르렀던 청년 시절의 이상과 열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재해 주신 것만으로도. 손수건 줄까? 아이고, 야, 이게 참. 근데 그걸 잘 쓰시네, 이거. 오늘 방청 신청 안내는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편파 중계 비슷하게 이루어진 이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떠든 적도 많았습니다만 전 늘 배워가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0회 때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해주신 관심과 사랑에 어떤 방식으로 울컥하려면 내가 울컥해야지. 이 사람아, 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왜 이래 도대체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더욱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나왔는데 이 프로 만든 제작진들은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여줬잖아요. 제작진들 좀 나와서 인사를 해주세요. 우리 존재 이거 좀 치워야죠. 와, 대단히 고맙다. 하여간 우리 또 한겨레의 또 우리 또 스태프뿐만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야 국장님, 부장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애쓴다 애써. 사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이 스튜디오 아깝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활용이 돼야 합니다. 예. 넘기라고?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가 프로그램에 MC도 했었어요. 그래서 출마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 농담입니다. 예. 하여간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 참 뭐 한겨레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 프로그램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김어준 씨를 대신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를 대신해서 또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겨레가 결국 나는 꼼수다의 모태가 됐고 또 뿌리가 됐던 우리 뉴욕타임스 또 정봉주를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겨레가 정말 훌륭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저희 청춘을 불사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보람됐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죠? 211번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만 4년간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의 주인은 여러분이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했던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 격려와 사랑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욱 용기 있고 정직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피자를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